안녕하세요, 한트럭입니다. 오늘은 화물 운송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화물 운송의 역사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거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그동안의 자료를 수집했던 거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의 역사라고 하면 이쪽 업계에서는 따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제가 또 태어나기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화물운송회사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화물차 회사를 운영하셨었어요. 그거를 저도 이 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마사터라고 하죠. 황토색 마당에 화물차들이 막 대기하고 있고, 조그마한 단층짜리 사무실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전화기 2대, 그리고 앞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고, 창문 위로 이렇게 못이 쫙 박혀 있으면, 기사님들이 이제 운송을 다녀오고 나면, 나무 폐차를 이렇게 여직원들한테 전해줘요. 그럼 여직원들이 이렇게 못에다가 이렇게 순번표로 걸어놓고, 그 뒤쪽에 보면 이제 넓은 온돌방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넓은 온돌방에서 이제 기사님들은 주무시는 분도 있고, 바둑하고 장기를 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때는 다 담배에 대한 증거 같은 개념이 없어서 방에서 다들 담배 피우고 화투 치고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막 기사님들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화투도 하고 노름도 하셔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님들한테 안 좋은 인식들이 심어지게 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노름에서 차도 날리고 그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그런 이제 옛날 80년대의 운송회사의 모습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운송을 하고 나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야 돼요.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따로 일을 어디서 받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사무실로, 운송회사로 돌아오는 형태의 그런 운송이었기 때문에 운송료 자체도 돌아오는 것까지 감안하는, 어떻게 보면 왕복 개념의 그런 운송을 하고 있었죠. 80년대 대다수의 이제 운송회사의 형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 지방으로 운송을 가야 되는 경우가 또 종종 생기면, 그때는 이제 또 그 지방 쪽에 아는 이제 운송회사, 이런 화물차 사무실에 전화를 해갖고 서로 이제 전화로 연계를 해서, 우리 차 내려갔는데 이제 올라올 짐 있으면 좀 줘라, 대신 이제 올라오면 운임은 조금 저렴하게 받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화물차 회사들끼리 전화로 이제 일을 주고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쪽으로 넘어와서 정부가 이제 지방 화물 자동차의 공차 방지 기능과 물류 비용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화물 터미널을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 외곽부에서 간선도로나 철도 등 이렇게 교통시설과 접속이 잘 되는 곳에다 창고나 도매시장, 유통 업무를 하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입지시켜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화물차의 종착지로 화물 트럭 터미널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화물 터미널이 90년도에 화물 시장의, 화물 자동차 산업의 가장 전성기였다라고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를 해요. 주선업도 마찬가지로 그때가 가장 화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80년대 제일 초반에 들어선 장안동 동부 물류터미널이나 83년도에 신정동의 서부트럭터미널, 그리고 또 89년도에 양재동 한국화물트럭터미널이 등장하면서 이때가 가장 뭐 화물차 산업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지방에 있는 모든 화물차들이 다 이 트럭 터미널로 모여들고, 주선을 하는 주선사들은 각자 자기들의 노선들을 갖고 있었어요. 충청도면 충청도 노선, 뭐 전라도면 전라도 노선, 경상도면 경상도 노선으로 나눠서 주종, 자기들의 주종목을 가지고 기사님들이 올라오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짐을 받아가던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무전기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운수회사에서 무전기들을 나눠주고, 무전기로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차들을 무전을 통해서 일을 주고 받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무전기를 통해 갖고 일을 주고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이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성들이 조금 적어지게 되죠. 근데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 계산서도 끊어야 되고 장부도 정리해야 되고 뭐 또 차도 정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들의 필요성이 있긴 했지만, 이때부터 이제 조금 터미널의 중요성이 조금씩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도, 아마 2010년도쯤이 맞을 거예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을 했죠.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2009년도에 삼성의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서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2010년도에는 화물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어플이 등장하죠. 어플이 등장하면서 화물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기사님들이 구태여 이제 운수회사로 출근을 하거나 들어와야 될 필요성들이 많지 않아졌고, 현장에서 운송을 끝내고 차 안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으로, 또 돌아가야 될 지역으로 화물들이 어플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의 영향으로 공차 비율이 엄청나게 감소한 장점은 있었지만, 또 단점으로는 운임이 많이 흐려졌다, 시장 질서가 문란해졌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었죠. 찬성하고 반대가 많았지만은 어찌됐든 시대는 첨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화물 운송 주선 사업이 이때부터 이제 화물 콜센터의 형태로 바뀌어가는 시점이기도 하죠. 가장 큰 장점으로 꼽자면 기사님들이 자신이 속한 운수에 돌아오기 위해서 공차 운임까지 계산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편도로 운송이 끝나고 그 지역에서 새로 나오는 일을 누구나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송료의 단가가 많이 저렴해졌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또 반면으로 화물 운송료가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큰 부작용을 낳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2020년대 현재 화물 운송의 모습은 화주가 저희 같은 한 트럭 같은 화물 콜센터를 통해서 오더를 접수하면 이제 화물 정보망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화물차 기사님과 이제 휴대폰 어플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사님이 30분 이내에 상차 한 장까지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최저가 입찰 방식이 너무 저단가 운송료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기사님들의 지적도 있는가 하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본주의 자율경쟁 속에서 차츰 뭐 최저 운송료 금액도 점차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생활물류법을 뭐 발의하고 하면서 기사님들의 최소 운송료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으니까 화물 시장도 뭐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이 화물 시장 속에서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정보를 우리가 습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뭐 수기 장부를 쓰고 있다던가 뭐 전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주먹구구로 일처리를 하면 앞으로는 이쪽 시장에서는 조금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도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업계예요. 주식 시세 변동처럼 화물차도 그날의 뭐 기상 상태, 뭐 눈이나 비, 또 명절에 차량 수급 현황에 따라서 운송료가 조금씩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전국에 운송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의 등록 대수는 정해져 있고 또 그날 상황에 따라서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다량이 많거나 또 적은 날에 따라서 화물 차주님들의 운송요금도 조금씩 변동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선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하면 뭐 화주분들이야 뭐 운임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을 것이고 기사님들은 운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것이고 저희가 그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는 역할에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사님들과 하주 간에 생기는 분쟁, 뭐 사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응대하고 중간에서 잘 중재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역량과 스킬이 이제는 우리 주선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화물 운송의 역사다라고 얘기까지 하긴 어렵겠지만 80년대 이후로 우리 화물 운송 주선 사업이 변화되어 온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한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